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 한국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추석이었을 때 세계 증시는 3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증시 중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이렇게 1.5%가 올랐고 전날에는 0.8%, 그 전날에는 또 0.9% 정도 오르면서 3일 동안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고,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부터서 휴장에 들어가서 우리랑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었는데, 다우도 지금 신고가를 앞두고 있었고, 정말 추석 내내 다른 나라 증시가 너무너무나 좋아서 상당히 좀 배가 아팠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아침부터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우디가 오늘 또 석유시설에 피격을 받게 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고 환율이 또다시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국제유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국제유가가 지금 60불대에 들어왔습니다. 60불대. 지난번 제가 올린 강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강좌에서는 국제유가가 54불을 깨려고 하고 있고, 이제는 국제유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네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을 하기 무색하게 오늘 사우디 피격 사건이 터진 이후에 유가가 10% 이상 급등을 하고 오늘 석유 관련주가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환율이 오르자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증시에서 또 한번 매도가 이뤄졌고, 이 매도가 이번 9월달 선물 옵션 만기일에 샀던 모든 물량을 다 매도하고 나가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증시 자금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우디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또 한 번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이 됐는데,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서는 FOMC 회의와 그리고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일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한국 증시 과연 환율이 다시 올라가면서 하락세를 보일까요? 아니면은 FOMC가 끝나고 금리 인하가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5시 27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도 안 끝났고 유럽장, 미국장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현재 미장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라서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 아시아 증시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니케이는 오늘 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장을 했는데 0.02%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얘네도 저희랑 똑같이 목요일부터 휴장이었고 목요일에는 플러스 0.75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는 수요일부터도 휴장이었고 얘는 목요일에서 하루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얘네는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마이너스 전환을 했다가 다시 상승 전환으로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얘네의 상승분을 지금 반밖에 반영을 못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추석 기간 중에 세계 증시가 많이 올랐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수적으로 보면 별로 안 올랐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금요일날 요거밖에 안 올랐으니까, 오히려 나스닥은 하락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얘는 지금 신고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고 우리나라랑 비슷한 아시아 증시를 보셔야죠. 아시아 증시. 그리고 얘네는 수요일날 우리보다 더 많이 올랐잖아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는 최소 오늘 코스피가 1% 이상 올라야 되는 게 맞죠. 왜?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1%, 0.85, 1%. 여기 3일 동안 오른 게 3%예요. 근데 우리도 수요일날 1% 가까이 올랐으니까 이건 빼고, 그럼 목요일이랑 금요일 하면은 얘네는 2% 가까이 올랐는데 우리도 최소 반 정도 반영을 받으려면 1%는 돼야 되겠죠. 상하이 종합지수도 0.75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상하이 종합지수보다 못하게 0.64로 이렇게 마감이 됐고, 거기다가 장 중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뚜까 패면서
하락 전환했어요. 하락 전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급락을 하면서 이게 하락 전환돼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제가 머리를 붙잡으면서 진짜 돌아버린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장 시작하기 전에 뉴스하고 뭐하고 확인을 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사우디 피격 소식 같은 건 들려오지도 않았고 유가가 급등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저는 기겁하면서 환율이 왜 이렇게 오르지? 뭐야? 무역전쟁이 다시 시작이 됐나? 그리고 또 원자재는 급등을 하길래 원자재가 오르면은 무역전쟁이 오히려 해소가 돼야 되는데, 아시죠? 중국이 석유 수입국 1위라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하게 되면은 유가는 올라갑니다. 60불대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재는 미국과 중국이 화해 모드를 보이고 있어도 유가는 54불이었어요. 54불이어서 역시 아직 트럼프가 말했던 거 뻥카는 산유국, 이 석유 시장에는 적용이 잘 안 되는구나. 물론 환율 같은 경우에는 내리면서 이 적용이 되고 있지만 그거는 홍콩 송환법 철회 그 소식에 좀 많이 내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위안화가 절하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건데, 이 유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반응이 미지근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가가 60불대에 있고 이게 올라간 게 막 10%대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막 비상대책 회의를 연다고 오늘 난리가 아니었죠. 여기 보시면은 정부 긴급 회의, 당장 원유 수급 차질 없어 종합하는데, 이 달러도 다시 1185를 찍고 위로 올라가는데 추석이 정말 싫었습니다. 왜? 추석 때는 1176까지 내려갔고 우리가 이틀 동안 쉬었을 때 일본이라던가 다른 나라는 계속 올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상승분 하나도 못 반영받고 오히려 장 시작하니까 환율 급등, 원유 급등,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오히려 지수는 내리고 있고 야간 선물 지금도 마이너스지만 장중에는 어떤 줄 알아요? 장중에는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갔어요. 마이너스 1%. 나스닥 S&P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1.23까지 내려가길래 망했다. 우리 민족 명절 추석 진짜 나 추석 때 쉬는 게 싫다 이러면서 오늘 아침부터 진짜 탄식에 한숨을 내보았는데, 진짜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반에는 좀 약하다가 후반전에 어떻게든 턴할 수 있다 이 상상을 좀 했었는데 오후장부터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증시가 턴을 했죠. 그 이유 중 하나가 아까 방금 봤듯이 S&P 500과 나스닥이 마이너스 1%대까지 장중에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게 축소가 되고 유가가 진정이 되고 있죠. 유가가 다시 60불에서 약간 빠졌어요. 그리고 나스닥 S&P도 0.66까지 내려오고, 이 트럼프가 대책을 하나 세웠습니다. 이제 사우디에서 석유 시설에 피격을 받으니까 전략비 측유를 방출을 하면서 일단 석유 시장에 충격을 좀 덜하고, 그리고 이 사우디를 공격한 데가 이란인지 어딘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제 사우디 석유 시설을 피격을 한 그 나라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선전포고를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이탈이 됐다라는 거죠. 오늘 외국인이 이렇게 이탈을 했는데 야선에서는 분명히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이 옵션이라는 게 만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추석 때 영업을 안 했어도 얘네는 계속 올랐어요. 보시면은 11일도 있고 야간 선물이라던가 이건 계속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옵션에 좀 들어왔고 옵션 만기일이 끝났고 환율이 20원이나 내렸으니까 이제 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11150 1115원,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150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1150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는 매수를 안 하고 우리 시장을 한 달 넘게 계속 방관하면서 매도를 했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환율이 1176까지 내려가면서 이거 정말 좀 그래도 이제 방향성이 환율이 밑으로 가니까 외국인이 그래도 좀 들어올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옵션 만기라서 옵션이 끝난 다음에 당장은 던졌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는데 환율이 또다시 급등을 하면서 진짜 4억 남기고 다 팔고 튀었어요. 4억 남기고. 그러니까 9월 달에 우리의 매수했던 이 매수 물량을 전부 다 했죠. 하나 둘 셋, 여기 3일치는
여기 11일 날 던졌고 여기 있던 건 또 여기다 던지고 그리고 여기서부터서 7월 31일까지 계속 팔았었는데 7월 30일부터서 여기까지 판 물량은 대략 3조 5천억 원 3조 5천억 원 정도를 매도했고 여기서 다시 사가지고 가나 했더니 다시 팔아서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 3조 5천억 원 정도 매도 중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2015년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 메르스하고 그리스 디폴트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외국인이 계속 던졌어요. 한 달 동안 계속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샀을 때가 딱 3조 6천에서 8천 사이에 그때 들어오면서 좀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그때처럼 또 2천억 원, 3천억 원 더 던진 다음에 살 것인지 아니면은 저 이제 사우디 피격 사태로 인하여서 환율이 더 오르고 바로 내일 모레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하면은 환율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FOMC 회의에서 우리는 무조건 최소 0.5 BP 이상 내려야 됩니다. 0.5 BP 이상 금리 인하를 해줘야 돼요. 지난번에 FOMC 회의록이 나왔을 때 그때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만 안 했으면은 우리 시장의 충격이 좀 덜했고 7월달, 8월달 그렇게 급락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들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갈 때 한술 더 떠서 파월의 말까지 나오면서 좀 더 빠지고 더 안 가고 그랬었는데 제발 진짜 여기서 좀 2100까지 어떻게 좀 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석유하고 환율이 진정이 되면서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 증시는 연기금이 떠받치면서 그냥 끝났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 뭐죠? 금융투자는 옵션을 이용해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거고 이제 옵션 만기일이 끝나면은 다시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금투 오늘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물론 여기서 산 거 다 안 팔았지만 내일 또 팔 수 있고 얘네는 철저하게 단타 포지션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2050까지 꼬셔놓고 그 위에부터 던질 수 있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산 물량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오르면 오를수록 더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과연 어디까지 사주느냐 그 포지션의 스탠스에 달려 있는데 외국인이 수급이 개선이 돼야지 우리나라 증시는 위까지 더 오를 수 있지. 아무리 개인과 그리고 기관이 달라붙어가지고 증시를 끌어올린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리고 외국인이 맘 잡고 던지면 진짜 많이 던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별로 없죠. 던질 때보다 훨씬 더 거래량이 적고 하루에 거래 대금이 4조가 약간 넘는 그런 시장인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5조 가까이 되고 그랬는데 이 거래 대금이 상당히 약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좀 불안정한 게 지금 우리 증시에 안 좋은 요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럴 때라도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죠. 왜? 10월 달에 분명히 이제 중국 70주년 건국 기념일이 진행이 되고 무역 협상을 다시 취소하고 안 좋게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7월 말부터서 중국과 미국의 차관급 회담이 있습니다. 차관급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은 고위급 회담이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5월 달에 한번 취소가 됐으니까 같은 일은 또 같이 생길 수도 있죠. 자, 오늘 사우디 피격이 되면서 흥구석유라던가 그런 애들도 잘 갔지만 여러분 5월 13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사건이 있었죠. 사우디 이란을 피격했다. 5월 13일입니다. 그러면서 흥구석유가 막 급등하고 오늘도 막 상한가 가고 그랬었는데 5월 13일 날 우리 코스피 지수가 어땠죠? 5월 13일로 가보시면은 이렇게 급락을 했었어요. 1.38% 급락을 했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보시면은 플러스로 이렇게 딱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마이너스 0.21까지 빠졌었죠. 근데 빠졌는데 개인이 많이 안 들어오더군요. 개인이 많이 안 들어오고 오히려 매도를 하면서 오늘 수급을 보시면은 요렇게 개인은 매도로 나왔는데 오늘 기관이 다 받아줬죠. 그리고 장중에 보시면 정말 엎치락뒤치락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1시까지도 방향성을 모르겠었어요. 이게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장이 개장을 했는데 중국장이 빠졌어요. 중국장이 이렇게 딱 개장을 해서 올라가나 했더니 갑자기 쑥 빠지고
아, 이거 점심시간 되면 좀 혼조세를 보이겠구나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점심시간 이제 끝날 때쯤 딱 올랐어. 1시 때쯤 이제 가겠구나 했는데 1시 때 갑자기 쑥 빠지는 거야. 그리고 제 힘도 쑥 빠지는 거죠. 아씨, 망했네 오늘. 아, 참 볼 것도 없다 하는데 갑자기 동시호가 삐용 하고 이렇게 올리는 거 알아요? 동시호가 때 기간에 대량 매수가 들어서 삐용 하고 올랐잖아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삼성 관련 주식, 일단 삼성전자도 동시호가 때 좀 세게 들어왔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보시면 알죠? 코스피 가장 순매수가 많았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이렇게 들어오고 중공업, 그리고 삼성물산, 이런 애들이 동시호가 때 그냥 삐용하면서 수급 들어오고 거래량 빵 터지고 동가 고가로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이거는 오늘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가 관련주, 흥구석유라던가 그 다음에 한국석유 막 이쪽으로 막 다 몰리고 난리 장판이 아니었죠. 난리 장판. 와, 이거는 완전히 예상하기도 못한 시나리오였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오히려 오늘 안 좋은 모습 보이고, 하이닉스는 여러분 옵션 때 정말 대량 매수가 들어왔는데 와, 먹튀했어. 여기하고 여기 샀던 거 여기 다 팔았네. 여기 샀던 거 여기 다 팔았네. 여기 샀던 거 다 팔았네. 오히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샀던 거 더 많이 팔고 먹튀했네. 쌍놈의 새끼들 이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8만원대에 막 이렇게 끌어올리고 그랬는데, 얘는 와리가리 치고 여기 가봤자 9만원대인데 9만원까지 이 위에서 가봤자 먹을 수 있는 확률이 6%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빠지면 몇 프로까지 빠질 수 있다? 얘 15%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이 8만원 위에서 여러분이 잡으러 들어가면은 위에서 먹어봤자 6%, 밑으로 빠지면 15%,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여러분은 밑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이쪽은 좀 안 보는 게 좋고, 조심하라고 했는데 얘 나쁜 습성 또 나왔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9만원대까지 꼬시고 그 다음에 던지고, 지난번에는 여기 9만원대에서 와리가리 치고 빼고 다시 올리고 빼고 다시 올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8만원대부터서 여기서 또 장난치고 빼고 올리고 빼고 또 왔는데 또 빼버렸어요. 질립니다, 질려. 와, 이거 옵션 때 장난치고 이렇게 던져버리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아우, 근데 얘가 갔을 때 이 하이닉스하고 같은 수혜주 뭐 러셀이라던가 아니면은 유니셈 아니면은 유니테스트, 수주를 받는 업체들, 하이닉스한테 수주를 받는 업체들 주식이 별로 그렇게 안 가길래 얘네가 안 가려나. 물론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요 날은 좀 내렸지만 그래도 요 최근에는 많이 하이닉스를 따라갔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얘네가 이제 하이닉스가 옵션 만기 때 좀 갈 때 얘네 못 따라갔으니까 얘네들 오늘 좀 가지 않을까 했는데, 아침에 갭이 2%까지 뜨고 그냥 쑥 빠지고 내려가고, 오히려 오늘 대북주하고 또 피격 사건 때문에 석유 관련주가 오르고 그러는데 진짜 정신이 없더군요. 우리는 왜 이렇게 운이 안 따라주지? 제일로 좋은 시나리오가 미국이랑 그 다음에 유럽이랑 뭐 니케이, 중국 다 같이 보합이어가지고 월요일날 갑자기 이제 야간 선물 붙어서 미국도 오르고 우리나라 그거 따라가는 시나리오가 베스트 시나리오였는데, 시작하자마자 야간 선물 떡 나가고 있고 환율 다시 내렸던 거 다시 원위치하고 있고 유가는 폭등하고 그러니까 이 설날에 추석이 너무 싫더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닥도 장 초반에 밀렸어요. 어디까지 밀렸냐면 마이너스 0.03까지 밀리면서 음봉으로 딱 내려갔다가 얘도 똑같았어. 얘도 코스피하고 똑같이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한 다음에 얘는 올라갔어요. 아까 걔는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1시 때 갑자기 또 급등을 했어요. 가나 했더니 내려갔다가 또 갈까 말까 하다가 이때 쭉 올라갔죠. 대북주 붙어서 오늘 코스닥에 잡주들 막 다 난리 났죠. 특히 한창이라던가 요 현대사료 이런 애들 막 상한가 가고 막판에 난리 나고 그랬는데, 이런 애들이 가고, 그리고 오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6%대 급등. 다른 대북주 10개보다 얘가 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데 얘가 오늘 기관의 수급이 싹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죠. 이 투신에서 공격적으로 사면서 얘가 막판에 급등하면서 이 코스닥 지수가 싹 하고 올라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639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650선 터치하면서 2위로 올라가느냐 마냐. FOMC 회의에 달렸습니다. FOMC 회의.
그리고 코스피는 이제 2100을 터치하느냐 마느냐도 역시 FOMC 회의에 달렸고. 근데 코스피 2100 돌파하려면 외국인의 자금이 팍 들어와주고 그래야지 지금처럼 그냥 연기금이 무대표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방어하면서 뭐 요렇게 올린다고 해서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막 2100을 넘어가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기금도 다시 매도를 하고, 얘네들도 이제 9월달 성과 평가를 이제 봤죠. 자금 운용 성과 평가를 봤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이 보통 월 말에 나오는데 월 말에 쓸 수 있는 자금을 좀 월 초에 땡기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월 말에는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월 말에 오히려 막 기관의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봅니다. 지수를 어느 정도 지탱해 준 것도 있지만 너무 오버했잖아요. 연기금이 진짜 너무 오버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얘네가 지금 7월 말부터서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사는데 그 자금 자체가 벌써 3조가 넘고, 그리고 다른 애들 뭐 금투라던가 이런 애들이 적극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얘네는 오히려 이런 데서 샀다가 바로 다 팔아버리고 튀고, 지금도 또 단타 형식으로 들어왔다 막 하고, 그리고 외국인은 이렇게 계속 매도하고 튀고 있고. 그래서 외인과 기관이 싸우면은 결국의 승자는 외국인이 되고, 외국인이 많이 던지면은 결국 기관도 로스컷이 나와가지고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어디까지 연기금이 받쳐줄지는 솔직히 지금 장담이 안 되고, 9월달 이제 운용 보고서 다 끝나고 내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기관들도 손가락 놓고 또 팔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진짜 여기에서 사활을 걸어야 돼요. 이쪽에서 이쪽까지 사활을 걸어야 돼요. 지금 4일, 5일, 10일 남았습니다. 진짜 끝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저는 9월달 들어와가지고 강좌에서 단 한 번도 현금 확보, 그리고 여러분 관망하세요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있죠. 왜? 10월달엔 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GDP 발표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면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고, 얘네들 중국 10월 1일 되고 건국기념일 끝나면은 이제 다시 원래 포지션으로 돌아가면서 미국 농수산물 구매 안 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돌변하기 전에 잠깐 휴정 상태, 이럴 때 싸우고. 오늘 분명히 할만한 장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지수가 좀 내렸지만 코스피하고 코스닥 보시면은 상승 종목이 649 종목, 하락이 191, 191 종목.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842 종목, 하락이 367 종목. 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 못 싸울 장은 아니었습니다. 장 초반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그 지수적인 이 큰 종목이 내리면서 지수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보였고, 여기 봐봐요. 9시 8분인데 내린 종목이 204종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수는 내리고 있지만 요 상승 종목들 훨씬 많습니다. 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떡락을 하니까 시총 상위주가 내려가지고 지수가 페이크가 들어온 거지, 실질적으로 장은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외국인이 10시 이전에 얼마를 던졌어요? 1000억 원 이상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은 포지션이 매도구나 이 생각을 했지만, 기관이 1000억 원 이상 매수를 해주면서 아 그래도 오늘 좀 싸워볼 만하겠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0시 반, 근데 외국인 1000억 원 이상 매도했죠. 그래서 오늘은 포지션이 얘가 매도여도 우리 둘이 사가지고 어떻게든 지수를 방어하거나 끌어올리겠다, 이 시나리오를 갔습니다. 근데 코스피 쪽은 솔직히 좀 건드리기 힘들었고, 코스닥은 오늘 대북주에다가 그 다음에 또 요 석유 관련주, 그 다음에 요 조선, 그 다음에 중공업 이쪽에 막 시세를 주고, 셀트리온도 시세가 좋기 때문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되게 많았습니다.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비밀 친서를 트럼프에게 전달을 했고, 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번 연도 안에 열릴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오면서 오늘 대북주애들 상한가 가고 난리를 친 종목이 있었죠. 특히 인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현대사료가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얘가 갔으면은 조비 이런 애들과 그 다음에 아시아 종묘,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농, 남해와 이런 애들이 갔는데, 아니 현대사료는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다른 애들은 힘이 없어. 그게 좀 의아스러운 게, 요즘에 1등주 아니면 진짜 안 보내네요. 현대사료는 이렇게
상한가를 보냈지만 최소 아시아 종묘라던가 이런 애들도 플러스 20%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아침에 그냥 20%대까지 올렸어. 근데 그게 끝이야. 쑥 하고 빠지는데 정말 힘이 없었어요. 언제 뺐냐면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부터 촥 빼버리던데 한 번도 반등 없이 쭉 내려가대요. 근데 제 특성상 저는 제약과 바이오 그리고 대북주는 안 건드려요. 그리고 정치 테마죠. 이 세 개를 배제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얘네는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이 현대사료가 상한가를 들어갔으니까 얘 따라가겠구나 하고 샀었으면 진짜 큰일 났거든요. 아시아 종목 말고 현대사료를 봐봐요. 현대사료가 언제 상한가를 갔어요? 장 시작하고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바로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아시아 종묘하고 이런 애가 따라가야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상한가를 갈 주자가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따라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얘가 팍 빠지는 거야. 그리고 다시 올라가대요. 근데 이게 빠질 때 어디까지 빠냐면은 우리가 손절선으로 잡는 이 차트 매매하신 분 이쪽까지 밑으로 다 해놓고 올리고 다시 여기서 올리고 또 다시 여기가 이제 손절선은 무조건 터치하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징그럽다군요. 징그러워. 얘 말고 또 이제 조비라던가 옛날에는 조비나 이런 애들이 1등주였거든요. 1등주 조비나 이런 애들이 더 잘 가고 그 다음에 경농 조비 얘네들이 대장, 그 다음에 3등주 뭐 아시아종묘하고 현대사료하고 남해화학은 좀 많이 뒤쳐졌어요. 남해화학은 코스피 종목이라서 상한가 못 갑니다. 간 적도 있지만 얘는 진짜 웬만해서 안 가. 웬만해서 안 간다는 게 뭐냐면은 아시아종묘, 그 다음에 조비, 경농 이런 애들이 단기 과열에 걸려가지고 못 움직이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올리는 애가 얘예요. 근데 오늘 얘 4%밖에 안 올랐잖아요. 4%밖에. 코스피 종목이라서 무거워서 올리기도 힘들고 얘는 가격을 보세요. 9,600원. 9,600원짜리를 뭐하러 사요? 그냥 남해화학이 9,600원이고 아시아종묘는 7,400원이면은 아시아종묘는 이 주식 발행수도 보시면은 별로 없고 훨씬 끌어올리기 좋아가지고 얘를 끌어올리는 적은 많은데 남해화학은 보통 없어요. 물론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고 만원대에 있는 요 현대사료라던가 아니면은 여기 경농 같은 애들은 좀 더 비싼데 이 비싼 거보다 시장에 유통되는 발행수가 어마어마하게 적잖아요. 얘는 지금 시장에 발행되는 주식수가 20%대예요. 20%대이기 때문에 경농 쪽의 시세를 더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지만 지금은 예전에 시세 줬던 애들 다 빼고 완전히 바닥까지 쳐버린 애들.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전혀 슈팅 기세가 없었거든요. 계속 그냥 빌빌빌빌빌빌 대다가 이런 데서 뿅 하고 올렸는데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북한 쪽에서 이제 대북 쌀 지원이라던가 뭐 비료라던가 사료 같은 거 이런 거 지원해 주려고 해도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북한 애들이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여기 시세를 주는 것도 이상해요. 최근에는 부산산업이라던가 대아TI 이런 애들한테 시세를 주고 그랬는데 이런 애들은 지금 뭐 상한가도 한번 가고 2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래 지금 좀 쉬어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고 그럼 개성공단이 가나 해서 좋은 사람들도 오늘 가긴 갔죠. 가긴 갔는데 이런 애들도 여기까지 뭐 시세를 좀 주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그랬는데 비료 쪽은 생각도 안 해봤다거든요. 왜냐면 비료하고 그 다음에 또 쌀 지원이라던가 인도적 지원 해줄 때마다 이거 오늘 뉴스잖아요. 계속 중단하고 비료 쪽 오를 만한 건덕지도 없는데 이제는 대북주를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올리려나 이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3차 북미회담의 불씨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트럼프가 요즘 바쁘잖아요. 일단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10월 달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아니라 뭘 준비해야 된다. 미중 무역 협상을 준비하고 있고 그거 끝나고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 방향성을 못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 좀 힘들죠. 예전에도 그랬었죠. 1차 북미 정상회담이 나가리 된 다음에 2차를 하려고 했는데 얘네가 어떻게 됐어?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해야 돼서 바쁘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하고 내년 초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두적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또 연기가 됐죠. 그리고 또 중국이랑 무역협상 다 끝나고 나중에 시간이 남은 다음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 하면 내년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별로 그렇게 만날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만날 여유를 어떻게 짜서 할 수도 있겠죠. 뭐 자기 지지율을 생각해서. 하지만 미국 애들은 한국이 뭐 통일이 되거나 뭐 그런 거라던가 이런 거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별로 미국에선 관심도 별로 그렇게 없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유가 때문에 흥구석유가 일단은 상한가를 갔죠. 얘는 못 잡아요. 왜? 점상으로 시작했는데? 점상으로 시작했고 지난번 5월 13일에도 똑같은 이슈 갔다가 이렇게 올랐었는데 이때는 상한가 못 갔어요. 상한가 못 가고 오히려 그 다음날 바로 쑥 빠지면서 위에서 잡았으면 큰 손실을 봤을 그럴 주식이었고 그 뒤로 쑥 망했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중앙의 에비시스, 그 다음에 극동유와 그 다음에 SH에너지? SH에너지 이런 애들도 올라오고 다 그랬는데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에 그냥 쑥 밀렸죠. 밀렸다가 이거 약간 올라오고 그랬는데 한국석유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얘는 밑에서 이렇게 위에 올라가가지고 장중에 매매할 구간이 나온 거고 흥구석유는 점상이라서 매매할 구간이 없던 겁니다. 이게 캔들만 보도 알죠? 그래서 얘를 잡아볼까 말까 잡아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석유 관련주 흥구석유가 상한가를 갔다 한 가정하에 다른 애들 잡아볼까 했는데 얘는 매매할 구간이 되게 많았어요. 이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도 뭐 여기 손절선 이런 데 터치할 것 같아도 터치는 했죠. 근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손절선이라든가 이런 거 다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갔는데 호가가 너무 적어. 그러니까 얘 100만 원 갖다 해야 돼요. 100만 원 갖다가 장중에 찍어놨을 것 같은데 얘 침이 흥구석유 이게 아니라 봐봐 중앙 NBC하고 얘하고 호가가 너무 없어. 이 호가 공백도 너무 심하고 너무 돈이 적어가지고 제가 생각한 거는 야 저기다 한 100만 원 넣어가지고 5% 뛰기에서 한 5만 원 정도 먹는 거? 뭐 그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매하기가 더 좀 수월했죠. 여기에 1000만 원 갖다 매매하면은 매매하기가 좀 수월할 정도? 1000만 원까지 하면 내가 사면 이쪽에서 사고 팔면 이제 여기서 던져야 돼가지고 약간 손해를 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얘는 되게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괜찮다기보다는 얘도 오늘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적은 돈으로 했을 경우에 저거를 억 단위로 못 들어가. 얘도 억 단위로 못 들어가고 쟤도 억 단위로 못 들어가요. 왜냐면은 얘 평소에 거래량이 얼마 터지는데 거래량 보세요. 하루에 거래량이 1000주예요. 1000주. 10만 원짜리 1000주. 이거 잘못 몰리면 이거 팔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건데 이거를 상한가 같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기에는 좀 하기 힘들고 이게 100주, 200주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 갖다가 먹고 튀기는 할만했고 그 이상의 금액은 좀 힘들었어요. 오늘은 이 섹터가 여러 개 움직이길래 세 섹터에다가 돈을 조금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먹는 방법을 써볼까도 했는데 상당히 오늘 엎치락뒤치락 코스피가 지수가 왔다리 갔다리 해서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는 좀 힘들더군요.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더 좋아요. 주가가 아니라 지수가 일단 빠졌다가 위로 올라가면은 더 먹을 게 많아서 오히려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좋았어요. 오늘 석유하고 대북주 가고 했는데 저는 대북주 그 다음에 플랜트하고 이제 제약주 이런 쪽은 제가 잘 안 건드려가지고 가는 놈이 있어도 쉽게 손은 안 갔어요. 그래도 몇 종목 이렇게 따다닥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수익도 안 나고 그러더군요. 얘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중앙 에너비스 얘도 상한가 가고 그랬는데 얘도 똑같아요. 얘도 뭐 이게 호가도 얇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냥 쭉 올랐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11시까지 뭐 올라가가지고 잡고 뭐고 없었어요. 잡고 뭐고 여기 거래 뭐 터지기도 전에 그냥 쑥 미친 듯이 올라가가지고 솔직히 이럴 때 던질 줄 알았거든요. 안 던지대요. 안 던져가지고 얘는 솔직히 잡기 힘든 애였고 잡았으면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던가 이런 애들을 잡아볼까 말까 생각했지만 제가 아까 말했죠. 플랜트하고 중공업 이런 애들 잘 안 건드린다고. 근데 얘네들이 그나마 이렇게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동시에 사주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두산중공업 원전 관련주죠. 이런 애들도 오늘 막 장막판에 오르고 수급도 괜찮고 그랬는데 예전에 기억이 있어서 얘네는 2, 3분기, 3, 4분기 중공업 플랜트 이런 애는 3, 4분기 때 뭐 유상증자나 하거나 회계 문제가 있거나 그럴 수 있다. 그 불안감이 있으니까 안 건드리고 오히려 휠라코리아 같은 애가 오늘 팍 올라오는데 살까 말까 했는데 이 메릴린치가 여기 탁 떠 있고 먹튀하고 튀길래 답답했죠. 그래도 얘 종가 고가되고 오늘 기관이 많이 사줬어요. 근데 휠라코리아는 회계장부 문제도 있었고 일본에 있는 편집시한 문제 때문에 진짜 미친듯이 계속 빠지고 이쪽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면 65,000원까지 올라간다 가정하라 하에 이런 데서 매매해볼까 말까 하다가 그냥 얘는 항상 이렇게 양봉 뜨면은 그 다음날 올라갈 듯 말 듯 하면서 이렇게 지지지지직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고 신고가나 갈 때나 이렇게 갖고 이 신고가 가기 전에 여기
횡보할 때는 진짜 징그러워요. 징그러운 게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싫고, 제가 여기서 손절을 했거든요. 여기서 손절한 다음에 그다음 휙 날아가 버리는데, 그래도 이 앞에서는 되게 잘 먹었어요. 이럴 때 먹고 이럴 때 먹어가지고 제 예전 강좌를 보시면은 진짜 휠라코리아를 잘 먹고 잘 했었고, 여기서 손절했을 때는 제가 2승 1패니까 첫사랑과의 좋은 추억처럼 좋은 추억만 남기고 싶다. 나는 2승을 남기고 싶지 2패에서 결국 마지막에 손실보는 이 종목으로 남기기 싫어가지고 오늘 그 좋은 추억이 깨지지 않게 얘도 공략을 안 했는데, 자꾸 이상한 종목을 보고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무슨 종목을 보고 있었냐면은, 아이폰이 공개된 다음에 저기 애플 주가가 우리가 장이 안 열렸을 때 3%나 올랐단 말이야. 3%. 물론 그 다음날 내렸어요. 그 다음날 내리고 했지만, 우리가 추석 때까지만 영업을 했어도 얘 착 오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추석 때 안 올라서 얘가 좀 주지 않을까 했는데 개뿔도 안 오르더군요. 오늘 아침부터서 쳐 받기 시작하더니 장 막판 정도 돼가지고 올라오는데, 자꾸 헛다리 짚고 막, 그래, 실적 있는 주식을 잡아야지. 실적 없고 개판인 주식 잡지 말자. 막 이러고 하다가 좀 헛다리를 많이 짚었습니다. 얘 오늘 2시 넘어가지고 이쪽에서 했지.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뚝갑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갔고, 인터플렉스? 이상한 데서 삽질하면서 계속 있었어. 인터플렉스는 오늘 3% 올랐는데, 얘도 아까 아침에 올랐다가 여기서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내려갔어. 그래서 안 갔구나 했는데 갑자기 쭉 가고 했는데, 인터플렉스는 적자 기업이라서 손 안 댑니다. 그럼 LG이노텍. LG이노텍도 오늘 2.29%였는데 먹을 구간이 장중에 별로 없었어요. 2% 올랐으면은 내가 한 1%대 들어가고 그랬어야 되는데, 여기 거래량이 너무 없죠. 이거 보시면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거래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사놓으면 너무 지루해. 지루하고 이 위에 막 걸린 주식이 한 10억 정도 걸려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이 종목 안 보고 그랬는데, 이거 하고 나 추석 때 영화 보러 갔는데 타짜 관련주보다 어제 그거 봤거든요. 나쁜 녀석들. 나쁜 녀석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CJ ENM에서 유통을 하는데, CJ ENM에서 나쁜 녀석들이 241만을 돌파하면서 손익분기점을 돌파를 했대요. 근데 지금 CJ ENM에서 최근에 개봉한 영화가 뭐가 있죠? 자, 2019년도 기준으로 해볼게요. 일단은 뭐가 있습니까? 극한직업 1000만 넘었죠. 엑시트 900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나쁜 녀석들, 여기서 뭐 사바인가 그게 19만밖에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미 이렇게 성과가 잘 나온 게 지금 세 종목이나 있어요. 세 종목이래. 주식 중독이구만. 영화가 3개여가지고 추석 때도 좀 하고 해서 CJ ENM 오늘 좀 주가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실적이라던가 그리고 모멘텀 그리고 뉴스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이 종목 봤는데 개뿔같이 오늘 움직이지도 않고 헛다리 짚고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부터서 막 멘붕이 왔습니다. 주식을 사진 않았지만 오늘 결국에 가는 거는 좀 취향이 아닌 종목을 좀 손대고 그랬는데, 얘 아침에 그냥 쑥 시가 보시면은 저랑 똑같은 생각하신 분들 잡았을 거야 아마. 1% 오르고 바로 쑥 내려와요. 종가는 보합으로 봤는데 이미 주가가 좀 5% 정도 선반영 받은 감도 있고, 영화가 손익분기점 넘은 거지 저게 뭐 1000만 영화까지 갈 생각 안 합니다. 솔직히 영화 별로 재미없었어요. 근데 이게 CGV라는 상영관이 있기 때문에 CGV에서 강제 배급을 해버리면은 영화 보고 싶어도 거기에서 개봉하고 있는 게 그게 한 10개 정도 돼버리면은 그걸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200만 정도 넘을 게 아닌데, 왜냐면 타짜보다 지금 더 많이 보고 있거든요. 타짜는 물론 성인용이라서 많이 못 보긴 하지만 타짜 관련주 뭐 IHQ도 안 갔어요. 쥐뿔다능력이었죠. 타짜도 별로, 흥행도 별로였고 평도 별로였고, 근데 난 재밌었어. 나쁜 녀석들은 진짜 별로였는데 움직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 하이닉스가 움직이면서 뭐 테스라던가 러셀이라던가 이런 애가 별로 안 갔으니까 안 갔잖아요. 얘네 여기 오히려 내리고 있잖아. 이런 애들 움직이지 않을까 막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옵션 만기 끝나니까 요 하이닉스가 내려가니까 오히려 이런 애들이 내려가고, 그리고 오늘처럼 저 석유 관련주라던가 아니면 뭐 대북주 이슈가 터지면 그쪽으로 다 수급이 쏠리고 개인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외국인도 기관도 개인이 쏠리는 주식에다가 이렇게 다 들어가지, 이렇게 지금 현재 각광을 못 받고 있는 쪽에는 수급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가지고 어떻게든 그래도 찾아보려고 했어요. 찾아봤고 찾았어요. 예전에 장이 안 좋아도 오르는 종목 300 종목 있고 내린 종목이 700 종목이었어도 이 중에도 분명히 실적으로 가는 주식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700 종목 내리니까 뭐 일본 불매운동 아니면은 반도체 소재 그쪽만 보고 그랬는데, 이 중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갤럭시 폴드, 덕선 네오룩스라던가
뭔가 찾아보면 있어요. 예, 뭔가 찾아보면 있어서 그런 종목을 찾기 위해서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고, 물론 그런 종목과 전혀 상관없는 주식으로는 잠깐 매수하고 나오긴 했지만, 지금 현재 증시가 오늘부터 또 관망세에 들어갈 겁니다.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이 다우도 지금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됐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8일 내내 올랐어. 8일 내내. 8일 내내 올랐으면 이제 좀 쉬어줘야지. 그리고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추석 때 다른 나라가 올랐던 거를 오늘 반영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좀 조정을 줄 때가 왔으니까 오늘 또 포지션을 청산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 또 포지션을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시 대입 관련주 메가 MD와 메가 스터디 교육, 예, 오늘 별로 안 좋았죠. 메가 스터디 교육이나 이런 애들 막 시간에서 상한가 보내주고 막 급등시켜놓고 그랬는데 아침에 전혀 얘는 안 오르대요. 얘 전혀 시간에보다 더 안 올랐어. 그러면 메가 MD? 오늘 얘는 그나마 좀 올랐다가 빠졌는데, 와, 얘 오늘 어떻게 된지 알아요? 올랐어. 시작하자마자 여기 쭉 올랐다? 9시, 그러니까 10시 전까지 올랐죠? 쑥 빠졌다가 급등. 다시 상하이 종합지수 개장하면서 쑥 내려가요. 아, 얘는 진짜 어떻게 뭐 손절선이고 뭐고 다 깨버리고 다시 그 다음에 올리니까, 와, 얘는 진짜 별론 것 같아요. 올렸다가 또 다 깨버리고 올리고 다 깨버리고 올리고, 아, 이게 진짜 너무 악성 패턴이거든요. 악성 패턴. 그래가지고 위에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장난치고 빼고 이렇게 장난치고 빼고 이렇게 장난치고 빼는데, 이 시간에서 급등을 줬던 메가 MD, 메가 스터디 교육 중에서 두 종목은 시간에보다 더 시세를 안 주고 얘만 시세를 줬는데, 이 조국시 테마 이런 거는 지금 부각받기 힘들죠. 대입제도 개편안이나 뭐나 그거 뭐 나온다고 해도 메가스터디가 실질적으로 무슨 이득을 실질적으로 볼 것 같습니까? 얘는 그냥 시장의 유통지식수가 한 4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장난치기 좋으니까 해요. 얘가 뭐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썩 좋은 회사가 아니잖아. 영업이익이 계속 매년 줄어들고 있고, 이 메가스터디, 메가MD 이런 데 뭐 옛날에 소송도 했었잖아요. 옛날이 아니라 뭐 2019년도였네. 여기 보면은 투자 손실, 메가스터디, 손준, 2심, 일부 승소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좀 안 좋은 건데, 대입 저것 때문에 저거는 그냥 찌라시 하나 빵 띄우고 지난번에 뭐 소송 피해 비용이라던가 뭐 그런 거를 유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전환사채 발행을 해서 그런 걸로 좀 메꾸려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작업 치는 것 같은 게 너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뭐 함부로 손이 가서 저런 종목을 매매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크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게 먹기보다는 크게 때려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런 건 크게 때려 맞을 가능성이 높아서, 물론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지만 제 관점에는 아니었어요. 이런 주식 원래 못 건드려요. 이 거래량이 평소에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물량 떠넘기기라던가 이런 거 잘못 들어가면 여러분 진짜 끝장납니다. 그리고 지난주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FR텍 있죠. 이 영상 참고해 주시면은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게 KT하고 70억 가까이 수주를 해서 5G 관련주로 FR텍과 그 다음에 기산텔레콤이 올랐는데 얘 오늘 급락했죠. 그러니까 5G 중에서 뭐 KT하고 이런 거 계약했다, 공급 계약했다, 뭐 했다 이런 거 약해요. 약하고 얘는 회사가 적자 회사다. 적자 회사여가지고 아우 이거 그냥 찌라시로 띄우고 얘네들이 물량 모아놓은 거 다 팔려고 하는 거다 했는데 오늘 다 먹튀하고 튀었죠.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이 차트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이제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말을 했죠. 여기서 찌라시가 안 터졌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질 않았다고. 이 공급계약 찌라시가 저기 안 터졌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안 올라갔고, 여러분이 그냥 뭐 차트적인 매매를 했으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제 손절선이고 여기서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오겠네. 그냥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데서 매수했으면 대박이었겠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요렇게 5G 공급 계약이라던가 이런 게 안 나왔으면은 추세가 깨져가지고 그냥 이런 데서 쑥 하고 빠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차트만 보고 공시나 그런 게 나온 걸 생각 안 하고 차트만 보고 했으면은 역시 내가 생각한 매매법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매매법에 반대 결과가 나온 종목도 많이 찾아보세요. 그래야지 이게 뭐 매매법이 뭐 절대 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되지. 항상 유료 강의 듣는 분들이 이 성공 사례만 보지 실패 사례라던가 그런 거를 잘 안 보고 그 매매법만 배우면 무조건 돈 벌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유료 강의를 한 번에 듣는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근데 그 1000명들이 돈을 다 벌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한 번 할 때마다 1,000만 원, 1,000명이면은 1년이면은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맨날 수익을 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배운다고 해도 수익 내는 사람 100명도 안 되죠. 똑같아요. 야, 그 매매법이 그게 좋으면은 나라면 반대로 이용을 하고 그 매매법 갖다가 돈 벌 수 있으면 걔는 무슨 이유로 그 매매법을 공개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주식은 상식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기산텔레콤 오늘 같은 장에도 이 기산텔레콤 내렸죠. 역시나 오늘 외국인 매도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얘는 계속 말해주죠. 야, 동시호가 마지막인데도 받쳐주는 물량도 없고 어떻게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볼 거 없어요 그냥. 지난번에도 공급 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별로 좋지 않았다. 이 5G 갖다가 지금 뭐 띄우기는 증시가 그런 증시가 아니죠. 한쪽 테마로 지금 쏠려 있잖아요. 지금 한쪽 테마로 쏠려 있는 게 대북,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죠. 최근에 갔었죠. 그 다음에 반도체 쪽도 최근에 많이 이슈 받으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막 올라가고 그러고 제약도 좀 올라오고 뭐 이렇게 가고 그랬었는데 정치는 오늘 시들시들했고 여기도 시들시들했고 오늘은 뭐 대북이랑 제약이랑 그 다음에 석유 쪽에 갔는데 석유는 일시적인 걸로 보고 있고 지금 뭐 유가도 좀 안정세를 좀 찾아가는 것도 있으니까 저는 석유 쪽은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또 게임주라던가 이런 쪽 완전 망했죠. 미스터 블루, 미스터 조루라고 부르는 이 종목 오늘 같은 날 6% 내리고 그 다음에 플레이위드 장 안 좋을 때 작업 쳤던 종목들 다시 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점상 줬던 거 다시 그냥 매일 내리면서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뭐 신작 게임 출시 하나 갖다 말도 안 되게 올렸던 종목들 말도 안 되게 다시 내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엇박자 한번 타면은 끝납니다. 미스터 블루도 계속 내리고 있고 엇박자 나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맨날 사람들 매매일지에도 올라오고 있지만 요렇게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면 이렇게 몇 번 시세 한 3번인가 줘요. 3번 주면은 그 사람들 매매일지 베껴가지고 막판에 이런 데서 들어가가지고 쭉 손실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남의 매매일지 보고 여러분 진짜 커닝하거나 그러면서 수익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하다가 물리면 그 사람 탓하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이 이슈라는 거는 단기적인 이슈와 장기적인 이슈가 있는데 요렇게 실적이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오거나 그냥 그저 그런 회사들은 찌라시빨이지 찌라시빨 끝나면은 그냥 바로 주가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솔직히 이해도 안 됐어요. 이거 뭐 예약 대기자 뭐 그런 거 왜 와우도 아니고 뭐 실적 나온 것도 아닌데 저런 찌라시로 장이 안 좋으니까 막 장난치고 그러는 거는 다시 이제 일반적인 장으로 돌아오면은 다시 안 갑니다. 그리고 오늘 히토류 관련주 중에서 여러 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고려시멘트 이렇게 급등을 했고 두 번째는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렇게 있는데 히토류 관련 뉴스는 뭐 이것 때문에 올렸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뭐 강원도에서 뭐 생산된다 세기가 주목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옛날에 뭐 한국에 유전이 있다 뭐 그런 거 갖다가 뉴스 띄우고 올리고 뭐 한강에 러시아에 유람선 돈스코이오가 있다 뭐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헛소리고 고려시멘트는 저 히토류보다는 이 대북주 있잖아요. 성신양회라던가 아니면 쌍용양회처럼 이 대북주 쪽으로 얽혀가지고 오른 겁니다. 특히 고려시멘트는 이 대북주 중에서 이걸로 올랐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시간외에서도 6% 7% 올랐는데 유니온이랑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안 가는 것처럼 이거를 히토류로 보지 마시고 이건 또 다시 대북주로 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애들이 안 갔지 얘만 간 이유는 대북주로 얽혀서 그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은 옵션 만기일이 끝나자 전량 매도하고 튀었습니다. 환율이 추석 기간 중에 무려 20원이나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길 기대했으나 장 시작 전에 사우디 석유시설 피격으로 인해서 유가가 10% 가까이 급등을 하고 환율도 다시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9월 외국인이 순매수했던 자금들이 전부 다 매도하고 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환율을 체크하면서 외국인의 포지션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조금이라도 돼야 됩니다. 현재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조금이라도 금리 인하가 돼야 됩니다. 한국이 지금 증시가 상승을 했죠. 1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지만 이건 전부 다 연기금에 의해서 지금 지수가 끌어올라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반등의 구간에서 좀 더 올라가려면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조금이라도 된다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죠. 왜? 환율이 내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FOMC 회의에서 여러분 금리 인하가 25bp, 0.5bp라도 좀 되기를 기대를 해봅시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다행히 오늘장이 우리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고 나쁘진 않았는데 내일부터서 그러니까 즉 오늘부터서는 미국 증시도 조금 혼조세를 보이고 우리 증시도 내일부터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지수를 잘 체크하면서 여러분 잘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